자, 오늘 읽어볼 괴담은 네이트판 공포 실화 신혼집에서 돈이 자꾸 없어져요 입니다. 스왑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바일이라 오타 띄어쓰기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혼 4개월 차 양가 부모님 동의하에 1년 반의 동거 끝에 결혼하였습니다. 편하게 쓰겠습니다. 우리 집은 4층, 우리 집 위는 옥상. 우리 층엔 우리 집과 옆집 2집분, 옆집엔 젊은 남자 셋이 살고 본 적도 없음. 집주인은 같이 함께 살지 않고 관리인도 잘 못 봄. 일단 신랑과 살면서 이런 적이 처음임. 신고하기도 애매하게 5만원, 10만원, 15만원, 최대 20만원 소액으로 없어지기 시작함. 내 지갑은 물론 통장 지갑에 넣은 돈과 신랑도 모르게 숨겨놓은 돈까지 야금야금 없어짐. 50만원을 넣어둬도 5만원, 10만원이 없어짐. 왜? 왜 야금야금 털지? 이건 이제 가까운 사람들 면식보험 소행이거든요. 왜냐면 없어진 줄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귀금속도 함께 있었지만 소액의 현금만 없어짐. 신랑과 나는 생활비 통장에 돈을 넣고 나머지는 각자 자유롭게 씀. 신랑은 무조건 카드를 쓰고 나는 카드, 현금을 같이 씀. 신랑을 붙잡고 물어보기도 했고 심지어 신랑이 더 안절부절 못했음. 왜냐하면 정황상 신랑밖에 없어서 그랬음. 신랑도 자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니 미칠 노릇이고 억울해함. 억울하겠죠. 내 돈이 없어져서 속상해하고 있으면 신랑이 먼저 나서서 내 옷과 가방, 온 집안을 뒤져줌. 그러다가 일부 금액을 발견하기도 했음. 근데 말도 안 되게 침대 옆에서 나오기도 함. 나랑 신랑은 출근 시간이 같고 퇴근은 신랑이 더 빨리 함. 야금야금 없어진 소액이 어느덧 80만원임. 신랑 같은데? 4개월 차 접어들었는데 1, 2주에 한두 번은 꼭 없어짐. 이젠 현금을 지갑에만 놔둠. 최근 있었던 일임. 지갑에 고작 2만원 있었음. 둘 다 자고 일어나 신랑이 침대 정리를 하다 말고 이게 뭐냐고 물음. 신랑, 이게 뭐야? 웬 만원이야? 이제껏 돈 없어진 거 많으니 내 돈이네. 근데 이게 왜 침대 옆에 끼어 있어? 몰라. 나 줘. 내 거야. 이러고 지갑을 열었는데 10,000원 뿐인 거임. 전날 자기 전에 지갑을 확인했고 2만원이 있었음. 신랑은 회식 후 술이 취해 먼저 잤고 내가 뒤늦게 잠. 일어나기도 내가 먼저 일어나서 신랑을 깨움. 근데 신랑이 이불 정리하다가 발견함. 신랑이랑 결국 몰래카메라, 도청, 위치 추적 다 되는 감지기를 샀음.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아무것도 없음. 그러다 보니 우리 둘이 이 집에 우리 말고 누가 사냐고. 우리 둘 다 있을 때는 돈이 없어지는 거 보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냐고. 그냥 둘 중 하나죠. 둘 중 하나겠죠. 솔직히 집이 넓어서 무서운 것도 있음. 새벽 4-5시만 되면 어디선가 진동소리가 3-4번 울림. 저번엔 오른쪽에서 났다면 다음엔 왼쪽에서 남. 근데 너무 생생함. 징, 이렇게. 처음엔 벌떡 일어나서 둘 다 집안을 다 뒤짐. 세탁기 뒤까지. 이젠 아래층 진동이 올라오는 거라 생각하자고 했음. 일단 그 전에 동거할 땐 신랑이 금전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나한테 빌려가긴 했어도 절대 내 물건도 함부로 안 건드렸음. 그리고 난 신랑이 아니라고 확신하는데 주변 친구들은 자꾸 신랑을 의심하라고 함. 근데 주변 친구들도 이해가 가죠. 자기 친구가 아니랬는데 신랑 말고 누가 있겠어. 참고로 신랑은 외동이고 양가 부모님 모두 일을 하셔서 많이 바쁘심. 4개월 될 동안 친정은 물론 시댁에서도 온 적이 없으심. 비밀번호 또한 당연히 모르고 집 위치만 알 뿐 1층 출입구 비밀번호도 모르심. 좋네요. 누가 들어온 흔적은 없고 자꾸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니 너무 답답함. 원인은 없고 결과만 있으니 미칠 지경. 앞으로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면 되지. 이게 아님. 슬슬 악에 받쳐서 범인을 잡고 싶음. 몰래카메라를 사서
집에 설치할까 함. 물론 신랑에게도 말했음. 몰래카메라를 사겠다. 이 글쓴이가 얘기하는 거네요. 몰래카메라를 사겠다. 넌 네가 범인이 아니라고 했고 나도 네가 아닐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 말한 거다. 집안에서는 절대 몰래카메라 단어도 꺼내지 마라. 몰래카메라 설치 후 한 달이 지나도 돈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너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근데 이거는 범인이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거죠. 방구 누가 꼈냐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그 용의자에서 벗어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신랑도 흔쾌히 동의했음. 도어락은 따로 바꾸지 않았음. 여기 달려있는 거 그대로 씀. 아직 계약 기간 많이 남았는데 어쩌나. 너무 속이 답답해서 봤음. 끝맺음은 어찌하지? 점점. 여기서 추가 글이 들어갑니다. 추가합니다. 몇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또 답답한 마음에 쓴 글을 많은 분들께서 봐주고 조언해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 더 추가해 봅니다. 편하게 쓰겠습니다. 돈이 여러 번 없어졌지만 찾은 건 2번밖에 없음. 모두 신랑이 찾아줬고 없어졌다 해도 제가 샅샅이 뒤져보지를 않음. 여기에 좀 걸리는데요. 되게 특이하잖아요. 본인 돈이 사라졌는데 왜 안 찾아봐? 부자인가? 신랑이라고 믿지 않았던 이유는 신랑이 범인이 아닐 수밖에 없는 상황도 꽤 있어서 그랬음. 그중 하나만 사례를 들어보겠음. 신랑과 드라이브 겸 밥도 먹으려고 집을 나선 적이 있음. 집을 비운 건 5시간 정도였고 신랑이 차를 닦고 시동 걸고 조수석을 대어놓겠다고 30분 정도 먼저 내려갔음. 신랑이 내려간 걸 확인 후 나가기 전 집에 놔둔 돈을 확인함. 그리고 뒤늦게 내려갔고 신랑과 함께 집에 들어와 돈을 확인해 봤음. 또 없어짐. 그 전부터 야금야금 없어졌으니 나가기 전과 나갔다 와서 돈을 확인하기 시작함. 그때 신랑이 아니라는 생각을 함. 신랑은 내 시야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음에도 돈이 없어졌기에. 본인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 집에 와서 둘 다 제대로 잠을 못 잤음. 이 집이 우리랑 안 맞나 싶을 정도로 악몽을 꾸고 안 좋은 꿈들을 꿨음. 자면서 신랑이 끙끙 앓고 내가 소리를 지르기도 할 정도로 안 좋은 꿈들로 항상 피곤해함. 외부 침입도 없고 신랑도 아니라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귀신짓인가 생각까지 하게 됨. 그죠? 자기가 잃어버리고 신랑이 찾아준 걸 수도 있죠. 처음엔 신랑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음. 댓글들을 보면서 신랑을 배제하진 않게 되었음. 1순위로 신랑을 위심해보고 주의 깊게 살펴보겠음. 한번 믿으면 쭉 믿는 편이라 뒤통수 맞기 좋은 스타일인 거 나도 알고 있음. 지금부터라도 신랑은 위심하되 위심하는 걸 들키지 않아 보려고 함. 그리고 댓글로 많은 방법을 제시해 주신 분들 말을 받아들여 몰래카메라를 신랑 몰래 하나 더 사서 설치하고 도어락을 바꾸겠음. 이제 한다는 얘기네요. 집안도 샅샅이 뒤지고 외부인이 들어올 곳이 있나 살펴보기도 하겠음. 솔직히 처음엔 위험성이 크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음. 신랑이 별다른 제한이 없었고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길래 나 또한 그랬던 것도 있음. 이중 잠금 장치를 하기 위해 문에 열쇠 구멍을 낼까 싶었음. 진짜 장치를, 그러니까 문 잠금을 하나 더 설치하면 되는 일 아닌가? 그래도 나오면 신랑이거나 자기니까. 도어락도 잠기지만 추가로 열쇠로도 잠글까 해서 점점. 근데 집주인이 문을 건들지 말라고 함. 계약 기간 끝나고 열쇠를 놔두고 간다 해도 안 된다고 함. 그래서 문을 건들지 못함. 전세라 벽에 구멍 뚫기도 애매함. 중문이 안 빠져서 처음 이사할 때도 세탁기가 못 들어와서 샤시하는 사람 불러서 아래쪽을 좀 쳐냈음. 잘 빠지라고. 그것도 사비로 함. 집주인이 그것도 탐탁지 않게 생각했음. 허락을 다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웬만한 건 다 못하게 함. 집 건드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듯. 이래서 내 집 살려는 사람이 많나 봄. 근데 좀 탐탁지 않긴 하죠. 그러니까 저거 한번 쳐내면 그래도 데미지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여기서 이제 다음 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추가입니다. 이게 뭐라고 톡까지 점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댓글을 어제부터 봤고 외부인이라도 무섭고 신랑이라도 무서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네요. 일단 답변할 가치도 없는 댓글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작이라고 생각하실 분은 하셔도 되고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추가를 했지만 본문에는 손대지 않았고요. 어제 틈틈이 확인하며 꽤 많은 댓글에 대댓을 달았습니다. 그거랑 본문이랑 헷갈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댓글에서 본문 수정했다. 너가 뭐 정신 이상자 아니냐 뭐 이런 댓글이 좀 달렸던 것 같은데요. 자가라는 말은 처음부터 쓰질 않았어요. 본문에도 있듯이 집주인이 따로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또 따로 있거든요. 계약 기간까지 남았다고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집에 개 2마리와 고양이 2마리 키우고 있고 본문에는 따로 언급한 적 없습니다. 본문은 결코 건드린 적이 없고요. 이걸 왜 지금 말해?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개 2마리는 나이가 있고 저 지랄을 하지 않으며 겁이 많아 예민합니다. 얘네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서랍을 연다거나 신발을 물어 뜯는다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놀라거나 무서우면 환장하며 짖는 정도. 우리 개는 돈 안 훔쳐요. 이런 느낌인가? 반려견이 그죠? 돈 먹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고양이들도 버려진 애들을 데려왔었기에 나이가 좀 있습니다. 갓 동거를 시작했을 때에도 4마리가 함께 했고 퇴근하고 돌아왔을 땐 집을 저지레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동거할 땐 화장대에 돈봉투를 올려놔도 서랍에 돈을 그대로 놔둬도 없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혼집에선 통장 지갑 내부에 포켓에 넣어두었고 통장 지갑엔 단추가 달려있어서 그걸 열고 포켓에서 꺼내야 되는데 그 단추는 동물들이 열 수가 없지 않을까요? 셔츠를 잠그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갑이 신기한 그 구조로 되어 있네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액이고 증거가 없으니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감지기를 산 거고요. 제가 산 감지기는 직접 가서 샀고 몰래카메라, 도청, 위치 추적기까지 다 잡아낼 수 있는 걸로 샀어요. 집 내부에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사갈 때 가구 옮기면 다 나옴. 어디 이렇게 쌓여있을 수도 있겠다. 현금을 왜 놔두냐고 하시는데 제가 일하면서 현금을 조금씩 쓸 일이 있어서 매일 ATM 찾아서 뽑는 게 너무 번거로워 1, 2주치 혹은 한 달치를 뽑아 집에 놔두고 하루하루 일부 금액 빼서 출근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쓰고 잊은 건가 지갑에서 돈 꺼낼 때 빠져서 잃어버린 건가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고요. 댓글인가 대댓글인가 그 중에 왜 신랑 몰래 돈을 숨겨놓냐는 어느 분의 글이 있길래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숨긴 건 아니었죠. 저도 본문에 있듯이 통장들 꽂아두는 통장 지갑 사이 끼워두고 화장대 서랍에 놔뒀어요. 근데 돈이 야금야금 없어지니까 나중엔 매일 가져다니는 가방 안에 지퍼 달린 주머니 속에 숨겼고요. 그건 신랑도 모르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신랑도 모르는데 없어졌다는 말이 계속 나오네. 댓글들처럼 신랑이 뒤졌다면 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돈이 자꾸 없어지니 지갑에 2, 3만 원 정도만 넣고 다닙니다.
근데 거기서도 10,000원이 빠져 있거나 이러니 거참. 점점. CCTV는 내일 설치할 예정이고 오늘 도어락 교체도 끝났고 마스터키 주길래 마스터키는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CCTV가 오면 범인이 잡히겠죠? 오늘 출근할 때 문에 스카치 테이프 붙여둘 거고요. 내일부터 통장 지갑에 다시 20만원 정도 넣어둘 예정입니다. 미끼가 있어야 물 테니까요. 신랑 몰래카메라 하나 더 살 거고요. 신랑도 좀 불쌍하긴 하다. CCTV 설치 후 돈을 놔두고 누가 가져가는지 보겠습니다. 도어락도 바꿔버렸는데 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어디로 또 들어올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글 3이에요. 오늘 몰래카메라는 설치했고요. 이제 잡히길 기다리면 됩니다. 본문에도 있듯이 매일이 아니라 1, 2주에 한두 번 정도 없어져서 잡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자작이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범행의 전개가 척척 맞아떨어지면 누구의 소행인지 저도 확신하고 글을 쓸 일도 없겠죠. 여러 사건 중 이건 신랑이 한 것 같고 저건 외부인이 한 것 같고 그건 사람이 한 짓이 아닌 것 같고 저도 답을 찾고자 답답한 마음에 올린 글입니다. 충분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안 믿으셔도 됩니다. 저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 했는데 자작이라 생각될 만큼 뉴스감이라 생각될 만큼 심각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했어요. 저는 여기 약간 이 글쓴이 분이 약간 조현 증상?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댓글 보니 옆집에 남자 셋이 사는 게 흔한 일이냐며 점점. 여기도 옆집에 남자 셋이 살지만 동거할 때 그 건물에도 위층에 남자 셋이 살았어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해 주셨고 말씀해 주신 이유는 저희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바로 위에 넓은 집을 신혼집으로 할랬거든요. 집주인분도 좋으셨고 이사하기도 편할 테고 여러모로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그 남자 셋 중에 한 명이 결혼한다고 아마 방 빼지 않겠냐며 아주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으나 남은 2명은 계속 살겠다고 하여 이 집으로 이사하게 된 거예요. 저는 남자 셋이 사는 흔하지 않은 일을 2번이나 봤다고 그 댓글 다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되게 쓸데없는 말에 계속 대답을 해주네요. 이제 앞으로 자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글 남기지 않을 테고 그 외에 제가 겪은 일에 의문을 가진 댓글은 대댓으로 해명할게요. 신랑 포함하여 여러 가능성을 보고 있고 저는 신랑과 외부인이 저지른 일인데 서로 모르는 건가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자는 밤 사이에 10,000원이 침대 옆에 들어가 있는 건 아직도 미스테리고요. 저희 집 개 둘 중에 노령견 한 마리가 신랑을 되게 싫어해요. 첫 동거를 시작했을 때 귀엽다는 핑계로 겁 많은 애를 자꾸 괴롭혔거든요. 얘가 신랑이 움직이면 난리 나는 애예요. 심지어 불 끄고 침대에 넣었을 때 신랑이 내 이름만 불러도 짖으면서 신랑 입을 물어버릴 정도니까요. 뭐야,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신랑이 밤중에 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침대 옆에 끼워뒀다? 근데 우리 집 개가 짖지 않았다? 눈 감고 뜨는 고작 12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이게 제일 미스테리긴 하네요. 그러니까 가장 좀 의심이 가는 게 처음에 개 얘기 안 한 게 좀 신경이 쓰여요. 개가 진짜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걔가 돈을 가져갔을 수도 있는 건데 걔 얘기를 쏙 빼고 신랑과 자신만 있다고 둘만 있다는 듯이 얘기한 게 좀 신경이 쓰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건 진동과 다른 일인데 이사 온 후 종종 인터폰이 울려요. 1층에서 문 열어달라고 누르는 건가 했어요. 올 택배나 배달 음식이 없는데 낮 밤 가리지 않고 누가 우리 집을 종종 꾸준히 누르니까요. 저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신랑 혼자 있을 때 한 번 울리고 5분 후 또 울린 적도 있어요. 그때마다 둘 다 뭐지? 했고 무서워서 신랑한테 받지 말라고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인터폰이 울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누가 도어락을 열려고 한다던가 집에서 돈이 없어지고 누구라고 확신할 증거도 없는, 아직 범인이 누구라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니 사소한 일도 엮어서 생각하나 봐요. 이게 조현병 환자분들이 이런 망상을 많이 하잖아요. 벨소리, 누가 자꾸 벨튀한다, 아니면 위에서 계속 쿵쿵댄다, 뭐 독가스를 살포하고 있다, 그런 건데 그냥 그런 거 아닌가? 누군가 인터폰으로 집에 있나 확인? 전 이게 없는 일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아니, 신랑도 들었네. 어젯밤에 신랑이 또 누가 인터폰을 2번 울리더라고 얘기를 해서 생각나서 적어봤어요. 여러 사람들의 추리에 도움이 될까 하고.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남편, 제가 알츠하이머, 둘 중 한 명이 몽유병, 외부인, 뭐 이렇게 4가지 추측이 댓글로 있었나봐요. 저는 어제 일하는 분들과 얘기를 했어요. 이 3명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정신과에 가보겠다고 어제 동료 3명에게 얘기했지만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하더군요. 왜냐면 동료가, 그러니까 물론 정신과에 가고 이런 게 꼭 필요한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정신과에 대한 좀 안 좋은 시선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직장 동료한테 야, 너 정신과 가봐, 이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계속 읽어볼게요. 동료들이 지켜본 저는 기억력이 좋아서 알츠하이머는 아닌 것 같다고, 몽유병이라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보면 알 일이고 도둑 잡자고 정신과에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냐고. 점점. 몽유병이 신혼집 이사 후에 갑자기 그리 심각하게 생길 수도 있냐는 얘기도 있었고요. 도어락을 바꿨으니 외부인은 못 들어올 테고 신랑이라면 한두 번은 없어지지 않겠냐 하더군요. 설치 후 없어지지 않는다면 외부인 소행이었다고 생각하다가 몰래카메라를 뗀 후에 없어진다면 신랑이라 생각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정신과를 뒤로 밀어둔 상태입니다. 저와 신랑을 포함하여 누구도 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누구라고 확신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잡아볼게요. 아마 범인을 잡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더 이상 추가 글은 올리지 않을 예정이고요. 계속 댓글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범인 잡히면 바로 후기를 올릴게요. 돈이 없어질 때까지 최소 한 달은 몰래카메라 계속 설치해둘 생각입니다. 진짜 직장 동료면 절대 정신과 가보라는 얘기 진짜 못하죠. 이게 꽁할 수가 있다니까. 저 같으면 말 못해요. 어느 정도 뭐 친한 거 아니면. 여기 중간 후기 시작되네요. 일단 정확한 범인은 잡지 못했지만 추측은 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계속 확인했습니다. 돈이 없어지진 않았으나 카메라에 잡힌 애들의 모습입니다. 개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터폰이 울릴 때 짖는 것과 복도의 발자국 소리에 짖는 것, 도어락을 누를 때 짖는 것이 다 다른데요. 카메라를 돌려보는데 갑자기 개가 벌떡 일어나서 짖더군요. 근데 그 행동과 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도어락을 누를 때 반응하는 거였어요. 발자국 소리엔 멍멍, 짧게 이 정도라면 인터폰 소리엔 그 소리가 끊길 때까지 짖습니다.
도어락은 글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끊어가면서 짓는 게 있어요. 인터폰 소리는 계속 나니까 그런 거고, 발자국 소리는 지나가는 거 느껴지니까 금방 짧게 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긴 한데, 방 안에 설치해서 현관문 도어락 소리까지 들리진 않았지만 키우는 개의 반응에선 그렇습니다. 그 순간 도어락을 너무 빨리 바꿨나 생각이 들었어요. 안 바꿨다면 범인이 들어왔지 않을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아직 그렇다 할 범인이 안 잡혔어요. 이젠 신랑에게 카메라를 떼겠다 하고 몰래 설치할 예정이에요. 아, 어떡하냐. 뭐 이런 일이 발생해. 신랑이 범인이라면 카메라 뗀다 하면 그 후로 한 번은 손을 댈 테니까요. 카메라를 뗀 후에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외부인이었다 생각할 예정입니다. 속 시원한 후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인터폰이 종종 울리는 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일 거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후기를 기다리셔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범인의 증거를 잡게 된다면 속 시원한 후기 남겨드릴게요. 저도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찝찝하네요.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돈 몇 푼에 신랑 의심. 아, 근데 나 아니면 신랑이잖아. 얄궂네요, 정말. 얄궂습니다. 얄궂어요. 후기. 속 시원한 후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카메라를 뗐고 신랑 몰래 다른 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그 후에도 돈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랑의 짓이었다면 언제 한 번은 나중에라도 없어지겠죠. 현재는 외부인의 짓이었다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셨는데 속 시원한 후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나중에라도 돈이 없어진다면 꼭 말씀드릴게요. 찝찝한 결과라 죄송합니다. 없어졌다. 드디어 돈이 없어졌어요. 근데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출근 전에 신랑이랑 밥 먹고 밥 다 먹자마자 지갑에 현금을 확인했어요. 그때는 분명히 돈이 정확히 있었어요. 그리고 출근 준비하고 나가기까지 3시간. 그 3시간 사이에 2만 원이 없어졌어요. 3시간 후엔 제가 출근을 했고 출근해서 다시 확인했는데 2만 원이 없었어요. 아니, 돈 없어지니까 너무 신난다. 갑자기 또 재밌어진다. 시청률 올라가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지갑 확인했는데 2만 원이 그러니까 얼마 있었어? 지갑 잠깐만 얼마 있었어? 그 말 없구나. 밥 먹고 지갑 열었는데 돈 잘 있구나 하고 닫고 출근 준비하고 나갈 때까지 3시간 동안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2만 원이. 신랑이 진짜 악질적인 장난을 치는 건가? (2만 원이) 없었어요. 그 말은 즉 집에서 없어졌다는 거겠죠. 집이든 밖이든 돈을 꺼낸 적이 당연히 없고요. 출근 전 3시간 동안 같이 집에 있었으니 외부인 출입은 없었어요. 퇴근 후 신랑에게 일단 물었습니다. 네가 가져갔냐고. 여전히 억울하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실 몰래카메라를 따로 설치해뒀다고. 돌려보면 다 안다고. 그러니 솔직히 말하라고. 근데 진짜 죽어도 아니라고. 같이 확인해보자고. 오! 그래서 같이 확인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건드린 사람이 없어요. 카메라에 가방이 잘 나오게 설치해뒀고 계속 영상 촬영되는 걸로 해뒀는데 신랑은 가방에 아예 손을 안 댔어요. 동영상 보고서 신랑이랑 좀 다퉜어요. 자신을 그렇게 못 믿어 해서 몰래 설치까지 했냐고, 미안하다고,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고 했고 신랑이 이제껏 제가 답답해하는 모습을 봤으니 이해해 주더라고요. 이제껏 신랑을 추궁한 게 미안해요.
아이, 설치 다 해놓고 아니니까 미안하다고? 이해는 갑니다. 예. 근데 귀신이 코칼 노릇이네. 이제 범인은 그냥 글쓴이 본인이에요. 그냥 본인이 분명한 것 같아요. 약간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분이 몰래 빼놓고 돈 없어졌다 이러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아무도 손댄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가져간 거죠? 화해하고 서로 얘기하다가 오싹하고 소름 끼친다고 이사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점집이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만 해대다가 잠도 안 오고 뜬 눈으로 이러고 있네요. 범인 잡으려다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확인하니 답답합니다. 이젠 뭘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잠도 안 와요. 현명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도와주세요. 저 같으면 정신과를 갈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새벽 3, 4시쯤 후기 썼는데요. 다시 읽어보니 정말 믿을 만한 일이 아니네요. 미친 소리처럼 들릴 줄 알지만 다른 분들의 위견과 조언들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제가 정신병 환자가 되었네요. 오늘 노령견 스케일링 해주려고 며칠 전 현금을 꽤 인출해 두었기에 더더욱 지갑에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껏 범인 잡겠다고 하루에 몇 번씩 지갑을 확인하고 잔액을 확인했으니까요. 아니 근데 이분은 자기가 정신병 환자일 거라는 좀 그런 의심을 전혀 하질 않네요. 전혀 하질 않아요. 자작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자작이 아니라면 나라면 이런 방법을 써보겠다, 이런 의견이라도 좀 내주세요. 여기 와, 기싸움 보소. 여기 정신병 환자라는 소리만 들으려고 있는 그대로 후기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써놓고도 어이가 없는 일인데 궁금해하시고 신경 써주신 분들을 위해 있었던 일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 미친 취급을 받을 줄 알면서도 여러 사람들의 걱정과 관심이 감사해서 솔직한 후기를 쓴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신랑이 범인이네요 라고 했겠죠. 뭐야, 좀 논리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안 맞는데? 본인이 뭐 사먹고 진짜 망상에 빠진 건가? 근데 약간 논리가 안 맞아요. 좀 문장이 질이 멸렬하다고 해야 되나? 자작이라도 신랑이 범인인 게 더 결말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있는 그대로 썼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으나 자작이 아니라면 다른 분들께선 어떠한 대처를 하셨을지 의견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과를 가봤을 것 같아요. 오와. 많은 분들의 의견대로 다음 주 평일에 시간 내서 정신과 가볼 예정입니다. 무작정 글쓴이 정신병자라는 댓글들이 꽤 있어서 그거 보고선 욕만 하지 말고 방법을 제안해달라고 한 거였어요. 일단 그 상황에서 몰래카메라 확인하고선 소름 끼쳐서 정신과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댓글에 조심스레 권유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저 또한 궁금해서 다녀와 보려고요. 늦어도 다음 주 주말엔 정신과 결과도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 제가 조현병이든 알츠하이머든 있는 그대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시간 내서 다녀올게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생각 든 건데, 카메라 설치했다 했잖아요. 그럼 범인이 자기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남편은 이 아내한테 뭐라고 안 하네요. 여보가 범인인 것 같아,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나? 결혼을 안 해봐서. 계속 읽어볼게요.
뒤늦게나마 추가합니다. 저는 본문을 수정한 일이 없습니다. 약간 좀 사족이니까 이쪽은 좀 안 읽을게요. 읽어야겠다. 저번에 병원에 가겠다 하였으나 일이 너무 바빠 못 갔습니다. 그때 못 갔으니 그 다음 주에 다녀오겠다고 하였고 여차저차 시간 내서 간신히 토요일에 근처 병원에 갔습니다. 주말은 예약이 안 된다고 하여 최대한 시간 맞춰 갔으나 접수 시간이 끝났다고 결국 진료를 못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 금요일 오늘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각 24일 새벽 5시 30분이고요. 오늘 다녀와서 바로 추가 후기 남기겠습니다. 많은 추측성 글들이 많은데 제가 일한다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 걱정해 주시고 애타게 기다리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정신과 다녀와서 바로 후기 남기겠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정신과 다녀온 후기입니다. 후기라고 하기도 좀 그렇네요. 30분, 40분 기다리고 5분, 7분 정도 진료받습니다. 정신과가 원래 이런가요? 대화체로 쓰겠습니다. 의사,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근래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서 이젠 제가 정신병인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어떤 일이요? 최근 일만 말씀드리자면 돈이 없어졌습니다. 집에서 없어진 거라면 집에 설치한 몰래카메라에 범인이 찍혀야 하는데 아무도 손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출근길에 썼는데 기억을 못하는가 싶어서요. 그게 아니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조기 치매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현금은 왜? 현금은 통장에 넣고 카드만 쓰세요. 근데 여러 말 해주죠. 정신과 가면 그냥 일반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카드만 써본 적도 있습니다. 카드 쓴 걸 기억하고 내역을 보면 제 기억에 맞게 내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확실히 하고 싶어요. 조기 치매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몰래카메라를 달았다는 게 더 이상한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신랑을 의심도 해보고 같이 찾아보기도 했으나 돈이 자꾸 없어지니 범인을 잡아보고자 합의하에 몰래카메라를 달았습니다. 대학병원을 가세요. 대학병원이요? 기억력 때문이면 뇌를 찍어보세요. 의사들 진짜 이래? 좀 너무한데 이거는? 안 가고 자작 아니야 이거? 계속 읽어볼게요. 이때 무슨 미친 소린가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검사가 안 되나요? 내과 가서 피 검사해달라고 한다고 다 피 검사해주지 않습니다. 정상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검사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진료비도 안 받으셨어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은가? 많은데 100이면 100. 다 그게 아닌가? 다 병이 아닌가? 그죠? 안 간 것 같죠? 저는 진료비를 떠나서 의사 선생님의 태도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일어난 일을 말하자마자 뭐 이런 걸로 왔냐는 표정과 말투, 너무 성의가 없으셨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간 건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으셨고 얘기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으셨어요. 원래 정신과가 이런가요? 제가 상상한 정신과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저의 걱정을 함께 걱정해주는, 마음을 치료해주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이 병원만 이상한 건가요? 간판에 이름까지 걸고 하시던데 원래 이런 곳인지, 여기만 이런 곳인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시간 내서 갔는데 허무하네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다른 곳을 가봐야 하나요? 의사를
너무 좀 쉽게 악마화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환자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안 들을 리가 좀 없지 않나? 오늘 신랑이랑 시부모님 다니시는 정신과 다녀왔습니다. 오, 또 갔다 왔다. 있었던 일을 설명하였고 조기침해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섭다. 아이고, 안 돼. 조현병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치매일 확률은 번개를 맞을 확률보다 낮다며 검사를 진행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조현병이라면 여러 증상이 보이는데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 그런 증상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안 해주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냥 안 가신 것 같아요. 정신과를.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자신이 보기엔 정상이라 뭘 해줄 수 없다며 진료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정말 치매일 확률이 없냐고, 제가 정신병이 아니면 이제껏 일어난 일이 기이한 현상이 되어버린다고 얘기를 했더니 의뢰서를 써주셨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큰 병원에 가보라 하시더군요. 땡땡 병원에 가보라 했습니다. 거기서도 검사를 해줄지 모르겠다네요. 진료비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진료비 내역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일단 오늘 다녀온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는 돈이 없어진 건 어찌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소견입니다. 이거 말하고 싶어서 위에 다 깔아놨구만. 의뢰서 받고서는 일주일 내에 가야 한다길래 오늘 다녀와 볼까 합니다. 이게 병원 가는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노트로 집 구조의 일부와 그 당시의 상황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있어야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서요. 문. 자, 봅시다. 그림 뭐 이렇게 그려. 화장실, 발판, 고양이, 거실, 소파인가 봐. 그죠? 문, 옷방. 완벽히 이해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고양이가 발판에 엎드려 있었고 저는 신랑과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불은 다 끄고 영화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옷방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던 중 고양이가 야옹 울리길래 왜 우냐며 이리 오라고 냥이에게 말을 걸고 있었죠. 냥이가 엎드려 있다가 앉더라고요. 그리고 몇 초 안 지나서 하얀색 물체가 옷방 쪽으로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바닥 쪽으로 휙 지나갔는데 그 속도는 말로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잘못 봤나 싶을 정도의 속도였으니까요. 근데 그 물체가 지나가고서 냥이가 깔고 앉아있던 발판이 없더라고요. 냥이는 그 자리에 꿈쩍하지 않고 평온하게 앉아있고 진짜 발판만 딱 없어진 거예요. 걔 둘은 사라짐. 걔는 오지게 주인 옆에 붙어있는데. 그죠? 이제는 걔 얘기를 아예 안 하네. 하얀색 물체? 뭐 이런 거 하면 보통 개나 다른 고양이가 그런 거가 아니다 뭐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아예 빼놨네 지금 그래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잖아요. 등장인물이. 아까는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해놓고서. 계속 읽어볼게요. 흰 물체가 옷방으로 들어갔으니 설마 해서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나 이상한 거 봤다고. 냥이가 깔고 앉아있던 발판이 흰 물체가 옷방으로 휙 지나가고 나서 사라졌다고. 옷방 문을 같이 열어보자 했죠. 일단 불을 다 켜고 신랑 뒤에 숨어서 문을 열어봤는데 옷방 중앙에 누가 밀어넣은 것 마냥 발판이 널브러져 있더군요. 그날 둘 다 뜬 눈으로 밤샜습니다. 고양이가 발로 밀어서 들어가려면 냥이가 있는 힘껏 걷어차고 뛰어야 옷방 중앙까지 휙 날아갑니다. 근데 냥이는 평온하게 앉아있더군요. 수상합니다.
몰래카메라 인증입니다. 오, 진짜 몰래카메라 같이 생겼다. 중앙에 보이는 게 렌즈고요. USB 형태입니다. 렌즈. 여긴 이제 회사명, 뭐 상호 이런 거 적혀 있겠죠. 뒤에 뚜껑도 있는데 닫으면 감쪽 같아요. 컴퓨터에 꽂으면 바로 녹화 확인할 수 있고요. 벽시계로 된 거 살랬는데 가격도 너무 비쌌고 열 감지로만 된다 하고 무엇보다 일반 벽시계랑 다르게 생겨서 티가 났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고른 게 이거고요. 위에 상표는 가렸습니다. 신랑 몰래 설치할 땐 곽티슈 안에 넣고 구석에 조그맣게 구멍 뚫어 놓으면 진짜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어요. 이건 댓글로도 예전에 인증했었지만 다시 인증합니다. 인증 엄청 하네. 저번 주 금요일에 다녀온 정신과 접수표입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폰트를 쓰나? 그냥 인터넷에서 이런 거 동의서 하나 해가지고 아니면 혼자 병원 가가지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거 같은데 너무 진짜 병원 같지가 않아요. 이 주작구나. 응?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글씨체가 너무 본인이 한 것 같아. 처음 정신과 간 곳이고 진료비 안 받은 곳입니다. 성의 없게 대충 말해주던 곳. 그 감정에 호소하고 있죠. 계속. 이걸로는 인증이 안 돼요. 예. 진료일에서 그죠? 이렇게 음영 처리 이런 거. 자, 되게 진짜같이 해놨는데. 의원. 이건 뭘까요? 글씨체. 약간 위사 글씨체를 이렇게 본인이 그 편견이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쓴 건가? 위랑 지금 글씨체 비교해보고 있거든요. 폰트가 되게 비슷해. 같은 건 아닌데 여기 제목 폰트랑 여기랑 되게 귀여운 거. 아, 산돌체예요? 산돌에서 주는 거? 진짜 어이가 없네. 다 가려놓고 되게 힌트가 있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병원분 없으세요? 여기? 나중에 영상 올렸을 때 병원에서 이런 폰트 쓰기도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말해주세요. 처음 갔던 병원이랑 의사명 뒷글자, 날짜 보시면 다른 병원인 거 아실 거예요. 여기도 이름 걸고 하셨는데 진료비 안 받으셨고요. 어제 다녀온 정신과 영수증입니다. 요건 진짜 같은데? 한 번은 진짜 다녀왔겠죠. 예. 한 번은 진짜 다녀왔으니까 이건 인정. 여기는 24시라에서 오후 6시에 신랑이랑 갔는데 접수하고 대기하다가 들어갔더니 6시에 검사실 사람들 마감해서 검사는 따로 안 된다 했고요. 아직도 검사를 안 받았네. 결제할 때 검사비도 같이 냈고 오늘 오후에 검사 받으러 가기로 했어요. 오후 6시 전에 오면 된다더군요. 제일 간단한 조기치매 검사해보고 문제가 있어 보이면 세밀한 검사를 해주겠다 하셨고 흘리는 말로는 문제 없어 보인다는 게 끝이었습니다. 조현병은 병원 3군데 다 말도 안 된다 하셨어요. 조현병일 경우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점점. 오늘 자고 일어나서 신랑이랑 조기치매 검사 받고 오면 결과는 며칠 걸린다고 하니까 검사 결과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면 인증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저는. 네. 마지막 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랑과 정신과 상담 다녀왔고요. 결론은 신랑이나 저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하세요.
그렇게 지내면 언젠가 정말 정신이 피폐해질 수 있다네요. 그래서 신랑과 상의 끝에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머지않아 이사 가려고요. 그죠? 초기 조현병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그거 같은데 저는. 이제껏 많은 관심과 내일처럼 신경 써주시고 걱정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 시원한 후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혼집에서 돈이 자꾸 없어져요 괴담이었습니다. 약간 마지막이 좀 붕 뜨긴 하는데 중간에 그 글쓴이의 정신적인 약간 흐름이 좀 느껴지고 재밌죠? 그냥 스토리가 있잖아요. 돈 없어지고 몰카 설치했는데 아무도 안 했다가 돈이 없어져서 봤는데 남편도 아니었고,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 댓글한테 반박하는 얘기만 계속 한 것 같아요. 저 조현병 아니라고요, 주작 아니라고요 하면서 제대로 인증도 못하고 이런 느낌? 근데 뭐 진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조현병이실 수도 있고 주작일 수도 있고 여기 끝이에요. 결론 없어요. 저도 이거 처음 읽어본 거라 이렇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재밌지 않았나요? 원래 명작은 결말 조지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중간에는 재밌었으니까 인정입니다. 지금까지 신혼집에서 돈이 자꾸 없어져요 괴담이었습니다. 재밌었네요.